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30년 만에 가장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어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에요. 20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무려 24조 원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직장인 수백만 명이 1년 내내 일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빚더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이 뉴스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 망한다면 가장 먼저 짐 싸서 도망쳐야 할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 아닐까요? 그들은 전 세계 시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한 나라에 묶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돈 빼서 다른 나라로 옮기면 그만인데. 근데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어요. 최근 몇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입하고 있거든요. 어떤 달에는 무려 6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이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침몰한다는 배의 승선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 세계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월급쟁이 개인 투자자들과는 정보력과 분석력이 차원이 달라요. 그들의 자금 흐름은 철저한 계산의 결과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뉴스가 말하는 위기와 외국인의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뉴스는 자극을 팔고 있고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클릭을 유도하잖아요. 제2의 IMF, 200조 폭탄 같은 말은 관심 끌기에 딱이죠. 무섭고 자극적인 제목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해요. 이게 바로 미디어 비즈니스의 본질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져요. 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진짜 위험하면 돈이 가장 먼저 움직여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한국과 달라요. 그들은 단기적인 위기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기회를 읽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어야 해요. 부동산 PF 위기가 진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인지 아니면 특정 부문의 구조 조정인지 구분해야 해요.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지만 그 과정에서 부실 기업들이 정리됐어요.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강해졌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한 게 바로 그 이후예요. 위기가 오히려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부동산 PF 위기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해요.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해 부실이 정리되고 나면 한국 경제는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관건은 이 구조 조정의 고통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예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운명이 갈려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구조 조정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분석해 볼게요. 그들은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투자처를 바꾸고 있어요. 이걸 포트폴리오 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외국인이 파는 종목을 보면 금융주, 건설주, 부동산 관련주가 상위에 있어요. PF 위기에 직접 영향받는 업종들이죠. 하지만 외국인이 사는 종목도 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주가 집중 매수 대상이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같은 방산주와 조선주도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이쪽은 오히려 돈이 들어와요. 한쪽에서는 팔고 다른 쪽에서는 사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한국을 팔고 기술 한국을 사고 있는 거죠. 그들 눈에 한국은 두 개로 나뉘어 보여요. 쇠락하는 구경제와 부상하는 신경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경제학자 리처드 쿠의 대차대조표 불황 이론에 따르면 모두가 빚을 갚으려 할 때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 시기에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좋은 자산이 헐값에 나오거든요. 마치 백화점 폐점 세일처럼 평소에는 살 수 없던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와요. 외국인들은 이 기회를 포착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첫 번째 대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에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 의존 공장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특히 AI 학습에 필수적인 HBM 고대역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수주 잔량이 역대 최고거든요. 방산 분야도 주목받고 있어요.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하고 있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 흐름에 베팅하고 있죠. 두 번째로 더 흥미로운 건요. 외국인들이 부동산 PF 위기가 본격화되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위기가 터지기를 기다릴까요? PF가 본격 부실화되면 좋은 입지의 부동산과 우량 채권이 경매로 나오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시장에 나오지 않는 강남 알짜 부동산이나 탄탄한 기업의 회사채가 헐값에 나오는 순간이에요. 투자업계에서는 이걸 디스트레스드 에셋이라고 불러요. 번역하면 고통받는 자산 또는 피 묻은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외국인들은 현금을 쌓아두고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처럼 수백억 원의 자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핵심은 불안에 휘둘리지 말고 신호를 읽는 거예요. 먼저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해요.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현금이나 달러로 보유하라고 조언해요. 이건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총알을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자산이 헐값에 나왔는데 살 돈이 없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돼요. 현금이 곧 기회인 거죠. 환율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1,480원대를 오가고 있거든요.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환율이 극단적으로 치솟는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환율 최고점에 팔고 원화 자산을 사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위험 자산을 정리해야 해요.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 주식이 있다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해준 금융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버티기보다 손절이 나은 경우가 많아요. 손절이란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거예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고 좀비 기업은 회복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몰리는 섹터를 주목해야 해요. 반도체, AI, 인프라, 조선, 방산 같은 분야요. 이 분야 기업들의 주가가 전체 시장 하락과 함께 빠질 때가 있어요. 좋은 주식도 나쁜 주식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좋은 주식까지 같이 떨어지는 순간을 노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뉴스를 걸러서 봐야 해요. 언론은 자극적인 이야기로 관심을 끌어요. 헤드라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숫자를 직접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해요. 외국인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가 뉴스보다 정확하거든요.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데이터가 감정적인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정확한 나침반이 돼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돼요.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부의 대이동이 있었거든요. 1997년 외환 위기 때 겁에 질려 주식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들도 있었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바닥에서 샀어요. 10년 후 자산 격차는 수십 배가 됐죠.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지만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후 10년 상승장을 누렸어요. 지금 부동산 PF 위기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해요. 위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종말은 아니에요.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부동산 중심에서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같은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에요. 외국인들은 이 흐름을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투자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헤드라인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면 돼요. 냉정하게 흐름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PF 위기. 그건 누군가에게는 재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예요.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요. 부동산 PF 위기는 실제하지만 한국 경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30년간 이어진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의 종료 신호예요. 외국인들은 이미 기술 한국으로 갈아타고 있고요. 단기적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경제 구조로 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핵심은 준비예요. 현금을 확보하고 위험 자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주목해야 해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눈.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자가 승리해요.